보안 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검사가 정말 보충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부분만 수사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보안 수사는 전면적인 재수사 권한입니다. 검사는 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은 현장 동영상 등을 확보해서 강간치상 혐의 이렇게 송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에 똑똑히 찍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조차도 모른 척한 채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특히 무혐의로 사건을 묻으면 바로잡을 길이 거의 없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법률이 179개가 있고 그 하위 법령이 한 90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재개정 작업을 쭉 다 해야 되고, 검찰에서는 의도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를 시킬 겁니다. 검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정성호 장관님께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국민적 피해 없이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들 기강을 좀 딱 제대로 잡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에 검사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대폭 강화한 그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입법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했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출올린 수사기소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미를 이룬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진 채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흑역사를 떨치고, 경찰과 2달 뒤 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검찰은 견제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특히 보안수사권 존폐를 둔 논란이 컸죠. 그러나 애초 기소수사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를 고려한다면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개혁 자체가 수사권, 그리고 영장청구권, 공소권 등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빼고 나누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게 하자, 이런 가압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권을 분산 견제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우리 사회가 택한 방안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통칭되는 다른 권한을 나누고 그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덜어내는 수사기소 분리인 것입니다. 이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촉발된 데에는 바로 직전까지 검찰공화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존망의 위기까지 몰고 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한 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의 의미가 경찰, 중수청이 수사권을 갖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 중수청은 수사권만을 갖고 직접 피의자 체포, 압수수색, 신문 등의 수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대부분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그 법적 효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직접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영장을 받아달라 신청할 수만 있는 건데요. 가령 경찰은 지난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체포를 극렬 저지했던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반려했는데요. 경찰 신청으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리고서야 간신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찰 중수청의 수사권은 검찰의 일상적 통제 그리고 견제 아래서야 실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과 동시에 영장 청구권, 공소권 등 실제 수사를 통제할 권한 또한 자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과 달리 마음만 먹으면 별건을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하고 기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대장동, 대북송금, 백현동, 법인카드 사건 등과 관련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벌이고 사건 관련자의 주변 지인들로까지 수사의 칼날을 뻗칠 수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압수수색만 376차례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돼서 확인된 것만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습니다. 이에 비해 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풀어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이 똑똑히 보여준 바 있죠. 일각에선 보안수사권은 수사권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없애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보안수사만 하게 하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자, 보안이라는 단어가 마치 보안수사권은 수사권과는 다른 부수적인 권한 정도가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상과 달리 보안수사권은 사실 그냥 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보안 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검사가 수사의 아주 일부분, 정말 보충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부분만 수사를 하는 것처럼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보안 그냥. 근데 형사소송법에는 보안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안 수사는 그냥. 예. 사실상 2차적이고 전면적인 재수사 권한입니다. 예. 검사는 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막강한 권한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영장 청구권 등과 결합하면 보안 수사권도 똑같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받아서 검찰은 얼마든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체포, 압수수색, 신문 등을 한 뒤에 추가 기소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수사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을 갖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별건 수사를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도 동일성 또는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 검사 자신이고 검사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검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련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확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바 있었죠. 2023년 2월경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을 구속을 실패하자 비판 언론과 이재명을 묶어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조작을 시작을 했고요. 기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였는데 사실 명예훼손은 원래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 대출에 관한 보도였다 이런 황당한 이유로 직접 수사를 벌인 겁니다. 그 목적도 명예훼손 자체보다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유착 의혹을 짜맞추기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당시 수사를 받은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판사가 이대로는 재판할 수가 없다. 그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 다 변경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남겨뒀다면 이후 보안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도 남을 겁니다. 더구나 검찰의 보안수사는 최종수사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경찰 등과 달리 잘못돼도 객관적인 제3자가 한 번 더 들여다보거나 검증할 수가 없는 그런 견제 사각지대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은 현장 동영상 등을 확보해서 강간치상 혐의 이렇게 송치를 했는데요.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에 똑똑히 찍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조차도 모른 척한 채 불쌍의 남성 이렇게 표현하면서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성폭력과 대부분의 뇌물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일부 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무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 3,400만 원의 형사 보상금까지 챙기고 변호사로 복귀했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특히 무혐의로 사건을 묻으면 바로잡을 길이 거의 없다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남기는 건 보안수사를 위한 수사관 그리고 수사부서, 포렌식 등 지원부서를 남긴다 이런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남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 조직이 되고 말죠. 검사도 수사관도 수사권, 공소권, 영장 청구권을 여전히 모두 갖는 검찰에 남으려 하지 일일이 공소청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중수청에 가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을 남기는 순간 검찰개혁은 권한 분산도 조직 분리도 모두 파탄 기로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날리게 될 건 불문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안수사권 폐지의 당위성 그리고 의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물론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런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가름할 만한 특단의 경찰 수사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국민의 우려도 불식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크게 보강된 게 사실입니다. 먼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많이 담았죠.
경찰의 보안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보안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권 송치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보안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제19 봐주기식 수사, 암장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바 있죠. 이를 검사에 직접 보안수사 대신에 검사가 1차로 보안수사 필요성을 판단한 뒤에 중수청에서 보안수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보강한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도 강화했는데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안내와 이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및 피해자 측의 자료 제출, 그리고 의견 진술 등 권리 구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때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했고 피해자가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피의자 진술도 녹음하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 형사법에 다 담지 못한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강화하고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국선 변호사 제도를 더 많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형사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어느 구석에선가 빈틈이 생기거나 다소간의 시행착오,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새로운 수사 준칙 마련, 경찰 수사 인력 확충,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 세칙 마련 등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법률이 179개가 있고 그 하위 법령이 한 90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재개정 작업을 쭉 다 해야 되고 대검 예규가 한 10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법을 바꾼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새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여당도 관심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에선 검찰의 사보타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검찰에서는 형사법이 통과되고 나면 의도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를 시킬 겁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도 처음에 이제 그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가 됐을 때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돼. 일이 수사가 안 돼. 안 돼. 수사가 이렇게 지연이 돼라고 그렇지. 하면서 일부러 막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보안수사 요구 엄청나게 내리고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물론 정부 전체가 엄정한 태도로 국가기강을 세우면서 검찰의 변화를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형사소송법 오늘로써 이제 되잖아요. 근데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 제대로 되려면 한 180개 정도 관계 법령과 수사 준칙 등이 재개정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빨리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정성호 장관님께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적 피해 없이 제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들 기강을 좀 딱 제대로 잡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권력기관의 관성 그리고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공익의 대변자이자 국민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